나는 이미 정입하의 기사가 된 셈이다. 정식으로 기사가 되려면 마음에 드는 부인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둘이나 가지게 되었다. 나는 가끔 아버지를 만나러 아버지가 있는 보호 지방의 작은 도시 니용으로 간다. 아버지는 퍽 평이 좋았으므로 아들인 나까지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다. 아버지 옆에서 지낸 얼마 안 되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서 환대를 베풀었다. 그 중에서도 벨송이란 부인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었다. 게다가 그녀의 딸은 나를 자기의 애인으로 삼았다. 대간절 22살의 처녀에게 11살 먹은 애인이면 어떻게 된다. 그런데 고약하게도 무릇 이따위 대먹자는 계집들은 이런 식으로 작은 인형을 겉보기로 내세워 두는 것이 장기였으며 그 그늘에 큼직한 것을 감춰두기도 하고 이것을 좋은 간판으로 삼아 사람의 눈을 끌어 큰 놈을 낳기도 한다. 그런데 나로 말하면 그녀와 내가 짝이 맞지 않는 것은 생각도 않고 고지식하게 받아들이고 말았다. 나는 거기에 뛰어들어 마음의 밑바닥까지 기울였다. 아니 오히려 온 머리를 짜냈다는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인즉 미칠 듯이 목말라 하여 도취, 흥분, 격정에 못 이겨서 포복절도할 추태를 부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오로지 변함없는 사랑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두 가지 종류의 연애를 알고 있다. 너무도 뚜렷하게 구분돼 있지만 어느 쪽도 다 진실한 것이다. 두 가지가 다 같이 굉장히 강렬한 것이지만 공통된 점은 거의 없다. 둘이 다 아늑한 우정과는 다르다. 내 생활의 전 과정은 성질 다른 이 두 가지 연애로 반반 나눠진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한 일도 있다. 예를 들면 이때가 바로 그것으로 벨송량에 빠져버린 모양이 아주 공개적이고 독점적이어서 누가 그녀와 가까이 하는 것만 보아도 참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따로 곧동량이라는 소녀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상당히 열렬한 접촉의 기회를 가졌고 미래를 할 동안 그녀는 내게 국민학교의 여선생이 되어 주었다. 그뿐이었는데 그뿐인 것이 실상 내가 바라는 전부였으며 다시 없는 행복으로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이미 비밀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나는 그것을 어린아이로서밖에 사용할 줄 몰랐지만 그것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벨송량에 대해서 그녀가 나를 표면에 내세우고 다른 사람과의 연애를 숨기고 있는 그 수법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의 비밀은 드러나고 말았다. 아니 오히려 작은 여선생 쪽에서 그 비밀을 지켜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얼마 안가 우리 두 사람의 사이는 갈라지고 말았다. 얼마 후 전앱으로 돌아와 꾸땅서 거리를 지나는데 계집아이들이 고똥과 루소와 짝짝꿍 그랬다네 하며 소근소근 놀려댔다. 이 고똥양은 실제로 아주 특이한 소녀였다. 미인은 아니었지만 잊혀지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어 지금도 늙은이로서는 좀 지나칠 만큼 종종 생각에 떠오른다. 특히 그녀의 눈은 나이와도 키와도 어울리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는 그 역에 알맞은 약간 위압하는 듯한 거만한 무엇이 있어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역을 맨 먼저 생각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색다른 점은 대담함과 소심함이 분간하기 어렵게 한테 섞여 있다는 것이다. 자기 쪽에서는 내게 놀랄 만큼 정답게 굴면서 내 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했다. 나를 완전히 어린애 취급을 했다. 흡사 그녀 자신이 오랜 옛날에 이미 어린애가 아니었잖나 싶을 정도였고, 반대로 위험한 짓을 하면서 단순한 놀이를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점이 있었다. 말하자면 나는 이 두 여자 양쪽에 올이 빠져 있었다. 완전히 미쳐버렸다. 같이 있으면 어느 쪽이고 흠뻑 빠져서 다른 쪽을 잊고 마는 그런 상태였다. 그러면서도 이 두 사람으로부터 받는 느낌에는 닮은 데가 하나도 없었다. 벨송 양과는 떨어질 생각 없이 평생을 같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옆에 가까이 가면 나의 기쁨은 조용해져서 감정에 치우치는 일은 없었다. 특히 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의 농담, 아첨, 질투까지 내 마음을 이끌어 나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어른인 연적들 앞에서 특히 나를 가까이 했고 상대방을 냉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자랑스러워져 의기양양해 있었다. 나는 이런 일 저런 일로 가슴 아파하고 있었으나 그 안타까움마저 즐거웠다. 갈채, 격려, 웃음이 나를 흥분시켰고 활기를 띠게 했다. 정신은 들뜨고 피는 끓어올라 사람들 틈에서는 사랑의 정신이 달아나고 없었다. 단둘이 있었다면 어색하고 냉정해지며 지루하기까지 했을 것이다. 하나 그녀에게는 깊이 끌려가 있었다. 그녀가 아플 때는 걱정이 되어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건강을 대신 바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특히 알아두어야 할 일은 병이 어떤 것이며 건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나였던 것이다. 그녀가 없으면 그녀를 생각한다.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다. 그녀가 있으면 그녀의 애무가 마음을 부드럽혀 주기는 하지만 육감을 풀어주지는 않았다. 나는 아무 사심 없이 그녀와 친했다. 나의 공상은 그녀가 허용해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허용해 주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친남매처럼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연인처럼 질투한 것이다. 고똥양에 대해서는 그녀가 내게 취한 것과 같은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상상만 했더라도 나는 터키 사람처럼 미친 사람 모양 호랑이처럼 그녀를 질투했을 것이다. 벨송양에게서는 매우 강렬한 기쁨을 가지고 불안한 생각 없이 가까이 했다. 그러나 고똥양의 경우는 그녀의 모습만 보아도 벌써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의 온 감각은 뒤집혀지고 만다. 벨송양과는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닐 때에도 같이 있으면 정다움을 느꼈다. 이와 반대로 고똥양 앞에서는 매우 깊은 친밀함의 절정에 있을 때에도 몸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너무 오래 있다가는 살지 못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두근거림이 숨을 막아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상대방 기분을 상하지나 않을까 하고 두 여자에 대해 똑같이 두려워했다.
그러나 한쪽에는 환심을 사려 했고 한쪽에는 복종하려 애썼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벨송량의 기분은 해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곧 동량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라고 명령했다면 당장 그랬을 것으로 생각된다. 곧 동량과의 연애, 그보다도 오히려 밀회가 그리 오래 계속되지 못한 것은 그녀에게도 내게도 퍽 다행한 일이었다. 벨송량과의 관계는 그다지 위험한 것은 아니었으나 조금도 오래 계속된 끝에 역시 파국에 이르고 말았다. 대저 이런 일의 결말이란 모두 소설 같아서 탄식과 눈물에 잠기는 것이 보통이다. 벨송량과의 교제는 그리 열렬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서 끊어지기도 어려웠던 모양이다. 우리들은 헤어질 무렵에는 언제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녀를 포기한 뒤 나는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공허감에 빠져 있었는지 모른다. 그녀의 이야기만 했고 그녀의 생각만 했다. 나의 안타까움은 통절하고 강렬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 이 비장한 기분을 더듬어 볼 때 단순히 그녀가 그리워서 뿐만이 아니고 나 자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녀를 중심으로 하는 즐거움을 아쉬워한 마음도 상당히 강했다고 생각된다.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을 덜기 위해 두 사람은 바위라도 깰 것 같은 비통한 사연의 편지를 주고받았다. 마침내 견딜 수 없어 그녀가 전해부로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했다. 내게 있어 이보다 더한 영광은 없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